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 의회 임시회에 제5차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에서 4쪽까지 성과 평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신규 사업, 계속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안성중앙시장과 일축시장으로 지난 5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별 1년차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성중앙시장에서는 안성 밤마실 행사, 특화상품 개발 등 추진하였고, 그 다음에 일축시장에서는 구의장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 규모 확대 추진한 사항이며, 지난 4월 사업 공고 모집 결과 14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맞춤 창업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원도심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개소를 더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자체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일중면 율동마을, 보겐면 북자마을, 삼중면 신미마을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시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 용역을 9월 중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최종 보고회를 거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사업입니다. 10쪽 11쪽은 안성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책 지원 사업으로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 지원,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지원, 공공 배달 앱 운영,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특례 보증 129개소에 98억 원, 2차 보전 684개소에 1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드 수수료는 2,773건에 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 배달앱인 배달 특급 운영을 통해 26억이 거래되었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8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안성사랑카드 발행 지원 확대입니다. 안성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카드 이용 금액 충전 시 충전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원하는 소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발행 총액은 459억 2,800만 원이며 인센티브로 30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유통산업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전통시장 특화음식 경연대회와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를 실시하였고 8월 안성 장마당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죽산시장 특화 사업으로 시장 내 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간내 거주하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의 인건비 보조 4,300만 원, 참여 청년의 인센티브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운영과 경제 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 9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및 나눔 장터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가 양성과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창업 교육 10회,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 3회 추진하였으며 문화장 페스타 및 한중일 음식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나눔 장터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식과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하였으며 공공구매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도비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양면 갈전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등 공급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도읍 소신도 마을에서 대신도 마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만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0쪽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에 대해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224개소, 에너지 자립마을 11개 마을 648kW, 에너지 기회소득 죄송합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1개 마을 375kW, 주택용 태양광 지원 264가구,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1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25쪽은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 관련 교육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와 이력서 사진 촬영을 지원하였으며 채용 프로그램으로 채용 박람회와 상설 면접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우더기 축제 때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를 하신 분들의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바우더기 축제 이제 총괄 결과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는 조사하지 않았고 아마 축제위원회에서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 그럼 축제팀에서 다 모든 걸 관할을 하고 거기는 네, 일자리 모집도 경제과에서는 마찬가지고 별도로 네네. 뭐 참여하거나 뭐 하신 건 없으시다는 그쪽에서 말씀인가요? 이제 총괄적으로 모집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기에서 물건을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맛있는데 그 어디 가면 살 수 있는가를 다 끝났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가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있었다면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어쨌든 이 뭐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이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축제 때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같이 해주시고 협조를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배관망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25년도에는 도시가스사 의무적 투자비가 대부분 한 15억, 16억 정도 들어간 거고 시비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5년에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계획인가요? 네, 팀장님. 네, 에너지팀 오한을 주무관입니다. 내년은 저희가 예산 도시가스 배관망 보급을 위해서 저희 시비 자체 사업 한 20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 도비 포함해서 자체 사업까지 해서 총 한 4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억 가지고는 몇 개의 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 3개에서 4개 마을 정도. 3개에서 네, 4개. 그럼 지금 현재 신청은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채용 박람회도 하시고 이제 취업 교육도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이 취업 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팀장님. 네, 일자리 정책 팀장 최시진입니다. 저희가 취업 교육은 경비 교육하고 지게차 운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게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학원이 있어서 거기다 위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곳들이 있는데 안성에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천안의 백석대학교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예, 지정 고시된 데가 있어서 거기만 할 수 예, 있는 예,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교육이 한 번이면 그 백석대학교로 가서 들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2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임들만 들어가는 교육인 건가요? 우선은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네, 교육을 네,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게차 운전자 양성 과정은 지금 보니까 한 25명 참여자의 수료자가 25명이에요. 네네. 이게 명수가 25명이 신청을 한 건가요? 네. 신청은 열자마자 한 30분이면 바로 다 그 채워집니다. 바로 하고 나면 더 이상은 예, 지원이 선착순으로 안 되는 받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게 얼만큼 더 필요한 일인지는 잘 모르네요. 지원은 수요는 훨씬 더 많긴 한데요. 근데 네네. 이제 예산상에 이제 좀 적정한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적정한 선이 어차피 어느 선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취업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도 사실은 금액이 뭐 해봐야 1,000만 원인데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한 2천만 원으로 넓히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 시간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복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힘써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박근배 의원님. 7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창업 지원이라는 사업인데 그 명동거리를 보면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거든요. 지금 신촌 같은 경우는 다시 회기를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서 차 있는 거리로 이제 바꿨거든요. 안성도 언제까지, 더군다나 지금 그 성장률이 1.2%가 나왔거든요. 3분기요. 그럼 전체로 다 이제 소비 촉진이 됐다는 소리인데, 안성도 그러면 소비 촉진이 된 건데 이렇게 환경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이거 혹시 그런 대책이 혹시 앞으로도 없습니까? 조만간에, 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원도심지라든가 안산맞춤급 먹거리 타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명동거리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저도 접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못할까, 해결을 누가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하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시에서 그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이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인들이 어떤 구성이라든가 먼저 이렇게 좀 돼서 그분들이 이게 개별적으로는 그런 수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안성맞춤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처럼 이렇게 좀 아직 그런 그 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해보려고 이렇게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서 예전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당시 때는 거기가 제일 번화가였고, 네. 앞으로도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저희 명동골목은 올해 골목형 상점가, 그 명동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저희가 지정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명동골목, 그다음에 안성맞춤시장, 그 중앙시장 연계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어떤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지 전문가한테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그 일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은 게 차만 들어오면 된다는 게 이제 대다수거든요. 물론 이제 차가 정차가 오랫동안 돼 있으면 또 폐단이니까 그걸 방지하는 사업만 있으면 뭐든지 좋다 하셨거든요. 그런 충분히 협의하셔갖고서 네. 그 좋은 장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채용 박람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네, 일자리 정책 팀장 최시진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네. 하시고. 네. 그러면 상설 면접은 상설 면접은 말 그대로 연중하시고요. 요청이 있을 때, 업체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설 면접이 요청이 있으니까 수요가 정확히 있는 거네요. 공급도 또 거의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업체에서 면접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구직 신청 들어온 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통계치를 보니까 이제 채용 박람회는 10% 성공률이요. 네네. 상설은 20%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역으로 업체에서 수요가 왔을 때 저희 준비해서 연결시키는 업무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반대로도 하셨습니까? 혹시 업체마다 이 구직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역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 작업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냐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일하고 네. 싶은 분들 많고. 네. 근데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도 이런 정보가 없으면 모르니까 역으로도 한번 이렇게 하셔갖고서 상설 면접 그 구직률을 좀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채용 보겠습니다. 박람회는 워낙 떨어지니까 이거는요, 네, 하나의 행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요, 이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 중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안성 지역이? 만약 못 보셨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공표하도록.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하고 좀 간략히 어떤 종류고 또 어떻게 해서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누가 유리하고 좀 간략히 설명할 수 있으세요? 네, 중요한 것만. 네, 사회적 경제팀장 김도환입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선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삶의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생산자나 소비자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경제주의를 향상시켜서 상호 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 출자에 의해서 형성된 기업입니다. 만약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 중에 취약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안에 일자리 소득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이 사회적 경제보다 좀 작습니까? 구성원 중에 구성원까지는 저희가 아, 취업 대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회적 일단 정의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 일자리 차원을 강조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기업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영 의원님. 네, 최승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3분기 동안 2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 회복을 6분기 만에 했다고 해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안성시 산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 성장이 좀 이루어졌다고 파악을 하시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개인 카드사는 못했지만 나라사랑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다 한 거잖아요. 그거만으로 좀 설명을 해보세요. 그 개인 카드는 못한다고 해도. 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저희가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국가에서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 카페에 대한 것들이 전체의 한 44%, 그 시민들이 44%에 대한 것들을 지역 카페로 받으셨고요. 그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지금 그 매출에 대한 이런 그 성장, 그래서 작년 7, 8월 대비 그리고 올해 7, 8월 대비 그 한 2배 가량의 그 소비 지출 이렇게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그 제가 국세청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 안성시만이 아니고 경기 남부권입니다. 경기 남부권이면 저희 안성시 빼고는 다 대도시라고 볼 수 있죠.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다 포함해서. 근데 이 경기 남부권의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 중에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62.6%거든요. 저희 안성시도 높으면 높았지 이거보다 낮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은 지금 어렵다고 할지언정 다른 거라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저희 안성시만에 이 민생회복지원금이야 1인당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200억이 들어가는 저희 지금 재정 여건상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를 만큼 큰 액수인데, 그거와 별개로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지원 사업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현황을 면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필요한 시책을 이제 현황을 토대로 어떤 시책을 해야 효과적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간담회 같은 건 하나요? 시에서 자영업자들이랑? 지금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가 계십니다. 거기랑 수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최근에 언제 했어요? 뭐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진 않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이라는 개최는 연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장님하고는 행사 때 수시로 뵙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연합회장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이긴 하지만 다 상황이 대변은 할 수 없죠. 다른데 네네. 이거 좀 간담회라도 좀 하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정리해 예, 보겠습니다. 의견을 받고 그 후에 뭐 정책을 세운다든지 그게 이제 순서일 것 같아서 간담회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MOU가 끝난 지가 2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이 후에 삼천리랑 어떤 대화가 오가거나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챙겼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관련해서 네네. 팀장님 예. 에너지팀 오한을 주무관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일단 도랑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삼천리가 지금 사업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2년이 된 거고 의회에서도 계속 어떻게든 지원금을 더 줘서라서도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삼천리를 설득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계속. 근데 지금까지의 저희는 답변을 듣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 거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삼천리 가스는 저희가 뭐 정식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설득한 건 아니지만 뭐 연초라든가 뭐 해서 그 업무 협의를 하면은 이게 뭐 지원금을 해서 배관까지 예를 들어서 그 안성 그 저기 양성 테크노밸리에다가 배관망을 회사에서 깔아준다 하더라도 그 관리에 대한 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킬로마다 뭐 15킬로마다 그 인원을 한 명 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그 문제를 그 항상 그 제기되고 그 수익 대비 하면은 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 제가 파악을 네. 해보라고 했던 게 그 저희가 사업을 삼천리화 하면 삼천리에서 말하는 건 거잖아요. 관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너무 네. 적자다 이거잖아요. 네, 뭐 근데 그런- 그게 네.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렇게 적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금을 줘서라서도 삼천리에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지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보셔라라고 했는데 이거 파악이 안 된 거죠 아직? 이거 어려운 건가요? 파악하는 게? 지원금 예, 예. 지원 그러니까 얼마나 1년에 삼천리에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10kg인가 15kg에 한 1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한번 해보시죠 보고 이것도.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20년도에 도시가스 취약지구 수립 용역 보고회를 했어요. 이 용역을 하면서 여기 용역에 들어간 게 2,900억에서 3,244억이 들어간다 예산이 안성시 전반에 도시가스를 다 배관망을 설치하려면. 근데 그건 이제 전체를 다 까는 거고 일단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5개 마을에 1,4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1,400억이면 저희가 1년에 100억씩만 투자해도 14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도 조금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한 20억에서 40억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라고 저와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저희 안성시가 뭐 경기도에서 도시가스가 잘 깔려 있는 지역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저희 안성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가 되면 저희 안성시는 정말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외감을 느끼실 거다 시민들이. 그 저희 안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정말 살 수 없는 도시 아닙니까? 이거 도시가스부터 철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한 인프라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저희가 꼭 챙겨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천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삼천리와 협의를 좀 국장님께서 직접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실무자들보다는.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결과를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서 이제 이관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게차 운전자 양성 과정이 뭐 자격증 취득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지게차의 이 톤수 그러니까 무게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소정의 그 교육만 수료하면은 자격증이 나오고 그 어떤 톤수 이상 좀 무게가 있으면 아마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자격증인가요? 이게 거의 지금 현재 직장 내 다니시는 분들한테 교육만 받으시면 뭐 소형 관련된 거는 자격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소형 지게차 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료만 하면은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고 그 뭐 어떤 물류 창고라든가 그런 대형 같은 데서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큰 중형 대신 지게차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격증이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이 더 추가 답변 좀 네. 더 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네, 일자리 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경비나 지게차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서 반드시 취업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래도 좀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장에서 다니고 있는 분들이 네, 이 지금 지게차 운전자 양성 과정을 또 수료를 하면서 네.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 여쭤본 건데. 또 기본적으로 필요가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양성 과정이 해마다 늘고 지원자가 많습니까? 어떤 상태예요 지금? 지원자는 항상 많으십니다. 우선은 어쨌든 내가 반드시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우선은 그래도 갖춰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들로 좀 그런 신청을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비용이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네,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제 생각엔 지게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지 않나요? 다른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혹시 근데 민원이 많이 안 오나요? 이게 직업 훈련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직업 훈련 이런 데서 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도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새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엔 그런 것도 한번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면 뭐 지금 1,000만 원만 예산 잡을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더 엎어서라도 좀 우리가 지금 수요를 좀 저희가 그 아마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원자의 대부분이 청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부분이. 네. 하여튼 좀 문을 열고 한번 더 관심을 알겠습니다. 좀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 이제 보급 확대가 돼 있는데 그 지금 에너지 자립 마을하고 기회소득 이 지금 어떤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에너지팀 오한을 주무관입니다. 효과라고 하면 일단 마을에서는 굉장히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른 마을 이 설치된 마을을 보고 나서 이제 다른 마을들도 더 이제 하고 싶다라고 추가 수요 조사가 있는 편입니다. 아 지금 벤치마킹을 좀 많이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이나 안성에 있는 그 마을 쪽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지금 올해 사업은 일단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저희가 안성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기회소득 마을 이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이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제 생각에는 안성에 아무래도 지금 가정에서 지금 더군다나 노인 그 시골에는 거의 어르신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만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용돈 개념으로만 나와도 제 생각엔 충분히 이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뭐 혼자 하기는 어렵다면 뭐 그 팀이 구성돼 있나요, 이게? 지금? 일단 참여 기준이 마을에 10가구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요. 추가로 발전소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는 참여를 못하. 요건이 당연히 요건은 맞춰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요건은 맞춰야 되는데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제 생각엔 그 소규모 한 10가구 이상 그 같이 집단 그 생활하시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공간 뭐 시유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정부 거든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찾아주시는 것도 제 생각엔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어서 그 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목이 잠겨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상으로 목이 좀 잠겨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LPG 소형 탱크 저장 보급 사업 있죠? 네. 한 8억 5천 정도가 들어갔네요. 네, 갈전님. 네. 근데 도시가스에 비해서 이 LPG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그 효과는 있는 거고 이제 LPG 그 저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 대한 이제 마을 공동형으로 해서 이제 LPG 가스 저장 탱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효과가 있으니까 수요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보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는 거의 다 이제 보일러도 경유나 네. 뭐 이제 그거를 쓰다가 이제 이거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 경유나 LPG 이거로 했을 때 그 네. 차이점 뭐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가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경유라든가 뭐 그런 또 유류보다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돈을 투여해서 효과가 나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한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데이터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섭 의원님. 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한 예산이 한 5억 정도 12가 들어갔는데 이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수행 기관이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데서 집행을 하나 보죠.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접수받고 다 한다는 얘기네요. 이분들이 안성에 파견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그 대부분의 시군에서 한국생산성 본부와 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네들이 이제 모집부터 선발 과정부터 그리고 사업 시행까지 그리고 컨설팅까지 그 나중에 사업의 이제 결과물까지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전체적인 걸 다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죠. 네. 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선발된 상인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면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결과 보고도 11월 달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26년도 아닌데 올해 결과 보고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선발은 이미 된 사항이고요. 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이고 예, 예, 시행 결과는? 중이고 그 결과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면은 올 2025년도 11월 말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으면 되겠죠? 네네. 그때 한번 나중에 자료 좀 다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제 박근배 의원님께서 그 안성 맞춤 뭐 창업 통합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명동거리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도 사실 그 명동거리에 가서 저도 치킨을 거기서 맥주 한잔 하고 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은 뭐 아마 더 잘하시겠지만 아마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그냥 거기가 어차피 차 없는 거리 명동거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서 보시면 저녁에 차가 그냥 꽉 찹니다. 거기. 예.
그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지 그 공무원들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계속. 그렇다고 뭐 계속 장사도 안 되는데 뭐 저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뭐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들었지만 뭐 내년도에 아마 그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그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보셔서 남들이 옛날에 안성 7080 거리 아니 명동 거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죽음의 거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어둠의 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그 주민들께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대안을 완전히 줘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꿔서라도 찾아드리고 아니면 차를 통행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아까 같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왜냐면 한두 곳도 없어서 그래요. 왜 공무원들만 욕먹고 시의회 의원들만 뭐 하는 거냐 니네들은 이런 식으로 동네 주민들은 말씀하시니 참여 잘해보자고 저 명동거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외국인만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실제로 외국인이 70%고 젊은 사람이 10%, 그다음에 한 중년이 10% 있는 겁니다. 실제 가서 보면. 근데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도시 환경을 바꾸든지 어떤 뭔가는 이번에 결과물이 내년에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후년도에 뭐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방법을 또 진행을 해주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보기에 너무 거리도 그냥 사실 뭐 조명만 켜 있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거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그 좀 잘 좀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에너지 기회소득 있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고 싶은 마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자부담 1억 7천을 갖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75kW를 팔았을 때 마을로 얼마 들어오고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 배정이 됩니까? 두 가지만 가능하시면 주시고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에너지팀 오하늘 주무관입니다. 일단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마을에 참여하는 가구 수에 대해서 출자금이 아니라 이제 가구당 자부담이 각각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마을에서 있는 자부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가구들 각각에 대한 자부담금이고요. 이제 375kg를 이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매달 수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가구당 들어오는 수입은 월 17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몇 개 개인이 참여하신 거죠? 협동조합식으로? 26가구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 1억 7천에 26가구로 나누면 네, 그 비용 내신 가구당 겁니까? 500에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 자부담됩니다. 그럼 아까 17만 원 정도 하셨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승혁 의원님. 짧게 좀 아까 못 여쭤봐서 저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도시가스 4개 지역이 내년에 선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3년치를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가 열린 적이 없대요. 이게 내년에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의가 열리나요? 이게? 이 회의에서 어쨌든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경제성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사업 비용도 감안을 할 건데 근데 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3년 동안은? 네, 에너지팀 오하늘 주무관입니다. 일단은 삼천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들어오면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마을 간의 사유지나 뭐
기본적인 뭐 해결돼야 될 부분들을 이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성이 가장 좋고 사유지가 다 해결된 곳 순서대로 저희가 사실 수요를 도에다가 올려서 이제 사업 선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삼천리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년에 선정은 어쨌든 안성시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된 4개 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사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를 계속 수요 조사를 이제 매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리스트업을 해놓은 다음에 경제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도에다가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일단 거치지 않았고 이제 수요 조사인 경우니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순서대로 수요 조사를 도에다가 올린 상황이고요. 그러면 도에서 판단을 한다고요? 이거를 4개 선정을? 도랑 이제 삼천리. 그러니까 저희가 올렸다면서요, 다. 네, 맞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아서 도에 줬어요. 도에서 4개를 찍어주나요? 여기 하라고? 맞습니다. 사업량을 이제 찍어.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할 역할은 뭐예요? 아니 저희가 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데가 더 필요로 하고 세대 수가 어디가 더 많고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그렇게까지 심의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회의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선정 기준 자체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3년, 4년, 5년 동안 네. 어떤 기준으로 여기가 선정이 됐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그래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건데 회의록이 없다면서요. 근데 오늘 에너지 팀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관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좀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우선순위 선정은 분명히 저희 시에서 하는 건 맞고요. 그 선정 그 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선정 했는데 기준, 없대요. 예. 예,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가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의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네네.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4군데는 네. 저희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해야 된다. 중요한 곳을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이거 자세하게 좀 파악을 다시 해주세요. 이거. 뭐 자체 선정 기준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거는 그 선정 기준 내지 그 선정 방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 안성맞춤 창업 통합 지원해서 리모델링 비용 개소당 1,500만 원씩 주는 거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었던가요?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네,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예, 작년에 6070 거리에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 군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신규 사업은 아닌 거 아닌가요? 이제 완전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아마 지금 좀 범위를 좀 바꿨고 그다음에 좀 성격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그러면 이거 지원금 1,500씩 줬던 점포들은 계속 영업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영업 다 하고 있습니다. 영업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요. 이거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에너지 분야별로 다 또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 결과물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 보고서 전체 말고요. 좀 의원님들이 읽기 편하게 좀 간추려서 요약본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럼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5페이지인데요. 아까 어쨌든 취업 교육은 수요가 많으니까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그 청년 맞춤 취업 옷장 운영 사업 종료 이 예산이 소진돼서 9월에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일자리 정책팀장 출신입니다. 예, 수요가 다 차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종료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력서 사진 촬영도 그렇고 예산이 그것도- 소진돼서 사업을 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보다도 올해가 좀 수요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 예산에 좀 증액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본 예산에 증액 넉넉하게 하셨습니까? 청년 대상 복지 사업이 별로 없는데 네, 네. 그나마도 있는 거를 이게 예산이 소진돼서 사업을 다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올해 수요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본 예산에 좀 한 40% 정도 좀 증액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저번에 의원님들 요구하셔서 자료를 냈는데 그 저희가 전통시장에 계속 매년 사업비를 대서 뭐 활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일단 놀라운 거는 안성시 전통시장 점포수를 보니까 4개의 전통시장 일죽죽산까지 포함해서 한 점포수는 4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상인수는 4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결국 안성 맞춤시장, 중앙시장 다 합쳐서 한 450명, 500명이 안 되는 상인분들이 종사를 하시는 건데 5년 동안 보니까 전체 한 53억 원의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다. 4개 시장에. 그러면 시장마다 한 평균 10억인 거죠. 그런 식으로 예산이 꾸준히 투입이 된 건데 저희가 희망했던 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늘었는지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효과를 좀 판단을 하자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거는 조사가 안 되는 건가요? 방문객 수라든가 판매 액수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과물까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을 이렇게 표기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하기는 그 상인들이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그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이번 행사 기간에 우리가 했을 때 행사 내지는 반마실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퍼센테이지로는 저희가 결과 조사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반마실 행사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5년이나 계속 아니 이제 금년도 금년도 하신 기준으로 건가요? 해서 뭐 전년도 대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지 뭐 그 전문 기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타이트한 그 자료는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금액으로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 제안을 네.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좀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방문객 수나 매출액 조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서요.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전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분들이 느꼈을 때 소득이 증가한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 오게 되는 것이냐 저희 20개 넘는 문항으로 저희 이제 시장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는 실시하였고요. 지금 최근 3년간의 매출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54%가 일단은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질문도 해봤는데 그 활성화에 대한 행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판매에 대한 수익이 늘었다. 그 이런 자료는 왜 안 주셨나요? 저희 요거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 뭐 기관이 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그 설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5년간에 3년간에 저희가 이제 최근 그런- 3년. 네, 최근 3년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분한테 조사하신 거예요? 저희 상인?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별로 조사는 했고요. 저희가 130명 조사했습니다. 네. 그 뭐 450명 설문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한번 근본적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도 의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얘기랑 이제 연관을 해서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했던 사업들 추진 내용도 다 나와 있는데 말씀했다시피 그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밥마실 사업도 그렇고 행사들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잖아요. 그 이벤트 행사들을 하면서 좀 더 그 방문객 수가 늘은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이제 저는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근본하고 약간 방향성이 빗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방문할 때는 물건을 싸게 사고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워낙에 대세가 돼버려서 물건 사러도 시장을 가는 경우도 거의 극소수가 돼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듯이 이제 음식을 먹고 구경을 하고 어떤 문화적 수요를 누리고 그 플러스 싸게 물건을 사고, 이게 근본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근데 우리는 이 근본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속 이벤트성 행사로 급급하게 그 순간들을 어떻게 좀 모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밥마실 행사에 대해서도 상인들도 뭐 고객 수가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밥마실 행사 그래서 보도자료도 나갔잖아요. 안성시에서 그 매출액도 늘었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딱 겹치는 게 뭐냐면 그 민생회복 쿠폰 이용 시기랑 딱 7, 8월이 겹쳐서 이게 밥마실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죠. 네,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거기서 구분해내서 밥마실 사업을 해서 얼마가 늘었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민생회복 쿠폰이 워낙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의 근본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일회성 행사는 너무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그때의 결과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상인회나 아까 간담회도 정례화하자라고 얘기를 했듯이 좀 이제 그 중요한 건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을 내려붙을 때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일회성 사업을 하라고 보내주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중앙부처의 근본적인 건의들을 드리면서 좀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시장을 가면 이제 매장은 구경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있던 매장이고 늘 보던 물건들이거든요. 이런 근본을 좀 한번 계속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신지 의견 좀 주십시오. 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찾는 것이고 편리성이 더 이제 강조되는 거고, 물건에 대한 가격도 뭐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는 거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중앙시장하고 일축시장이 문화관광형이란 시장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중앙부처에서도 그냥 시장을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 관광을 입혀야 된다. 그래서 문화 관광에 대한 이제 시장을 육성한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되는 거고요. 그 사업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 사업단이 들어와서 이 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입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배치돼서 지역 문화 관광을 입혀서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비 패턴을 받아서 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근본이 음식 먹고 뭔가 구경하고 문화를 누리고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시장의 근본이어서, 예산 시장을 봐도 음식점 생기면서 그 방문객이 늘었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성시장은 계속 음식점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차 세워놓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설문조사부터 해서 한번 좀 장기적으로 근본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또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이야 일자리 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